품격 있는 창조적 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50회. 지금까지 49회까지의 모든 것을 총망라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불안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주된 8가지 증상에 대해서 인간개발 작가 한지훈 작가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작가 한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불안한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 8가지와 그거에 대한 해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불안이라는 코드는 상당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증상들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 항상 마음이 급해서 말을 빨리 하거나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와 대화를 할 때도 말을 것을 못 견딘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과 이성적,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하다. 사람을 믿지 못함으로 항상 의심하고 상처를 받는다. 자, 불안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우선적인 판단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데요. 본인을 너무 사랑하는 건가요? 그게 진정한 자기애는 아닌데 이런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계관 자체가 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토론이나 이야기를 할 때도 이렇게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세상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자, 얘기를 하다가 저 사람이 화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화를 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지금 화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한 거죠. 네. 내 주관성에 의해서 내 나르시시즘에 의해서 내 세상을 좁혀나가고 내 세상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나한테 인격적 장애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닫아버리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불안은 꼈군요. 그렇죠. 불안은 그래서 끊임없이 좁은 판단, 작은 판단, 그리고 저열한 판단으로 나를 이끌게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어렵거나 머리를 써야 하는 낯선 일, 시험을 앞두고 그것을 끔찍한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덮어두거나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무기력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외면해버린다. 자, 어렵고 머리를 쓰는 일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창조력과 객관적 지식,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기가 아는 분야 말고 조금만 달라져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 낯선 일을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있게끔 합니다. 발목 잡네요. 그래서 평생 같은 일만 발전 없이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도 본인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나는 여기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 난 이거의 전문가야. 다른 건 몰라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인과 게으르다라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평생 스위스 시계 수리공이 평생 시계 하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더 정밀하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나의 기술의 혼을 담아낼 것인가. 그거는 혁신과 개혁이 한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불안한 사람들의 예는요. 지금 우리 서정숙 씨가 이야기한 좋은 지적인데요. 불안한 사람들은 발전이나 혁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기 발전이 있다면 불안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판단하기에 나는 이 안에서도 딴 일 못하고 다른 것도 못한다. 이럴 때 불안하는 거군요. 그랬을 때 놓칠 수 있는 그 불안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져가는 것이 돈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것이 불안을 더욱더 증가시키죠. 돈 때문에 신념, 우정, 정의, 사랑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거든요. 네. 불안은요,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항상 불안함으로 외부로부터 보여지는 나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 신체에 대한 각종 컴플렉스로 작용합니다. 자, 불안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네. 혹시 내가 배가 나왔다고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음흠. 혹시 내가 키가 작다고 욕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혹시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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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내가 뭐,
얼굴이 못생겼다고 욕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코가 크다고 욕하진 않을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죠? 외부에서 나를 보는 불안감이에요. 그렇죠. 이거 역시 나르시시즘이죠. 그런 일종의 그런 거죠. 엄마들 모임이나 아이들 학교에 딱 창건학습 갔는데 다른 친구들이나 죄송합니다. 엄마들은 전부 다 브랜드 있고 굉장히 고가 제품들 다 들고 있고 아이들도 옷을 말쑥하게 입었는데 우리 애는 어디 밖에서 방금 나갔다 온 아이 같고 나의 모습은 방금 전에 일하다가 나온 아줌마 같을 때 굉장히 자존감이 파괴되는 그렇죠. 거죠. 자, 항상 외부로부터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안과 비교, 합리적 비교가 아니라 그것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 해결될 수 있다면이라고 말을 하죠. 네. 그럼 어색하게 걸음을 걸어야 되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야 되며, 어색한 친한 척을 해야 되죠. 네. 토 나오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 불안한 사람들 항상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람을 품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더욱 불쾌한 마음이 들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생활은 더욱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내 머릿속에 지금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나 과거의 사람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낼 수 있는 힘을 당신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나 그것을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하다 보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나 그 이야기 들었던 자녀들까지도 그 대상자를 만나는 순간 이 얼굴이 이그러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인사도 안 하게 되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죠. 네. 다섯 번째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돈에 광분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인생은 행복해진다고 미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오직 돈이나 강한 쾌락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 한번 봅시다. 불안한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나 도전하는 변화의 삶을 두려워한다. 아까 전에 할 것과 중복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항상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일까요? 같은 불안한 사람들일까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만약에 건강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건강한 사람이 다시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요. 그 불안한 사람이 불안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안의 부정적 에너지는 폭발하고 시너지를 내겠죠. 여덟 번째, 그럼으로써 불안은 자신의 본질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피로도를 호소하게 되고요. 항상 하루에 어디가 아프다는 소리를 항상 달고 살아야 돼요. 입에서. 네.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에 피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건강한 생명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추론적인 이유와 변명을 대는 거죠. 회사 일이 바빠서, 기타 등등이 바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불안이나 우울이나 조울 증상이라든가 중독 증상이라든가 강박 증상, 히스테리 혹은 그 거북목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상과 같은 내 신체의 대인기피증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되게 되죠. 그렇죠. 정보 찾아서 어디에다 물어보면 인터넷에서 그거는 어떤 중병에 해당되는 기초 초기 증상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자기 나락으로 빠지고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도 본인이 그렇지 않은 병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못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제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8가지 증상들은요.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 불안에 가까운 증상들인데요. 그러면 저는 이 불안의 증세를 그 목민심서, 정약용의 목민심서, 이게 그러니까 그 한 관리가 부임지에 도착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도지사가 혹은 장관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식이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관해서 쓴 책이에요. 관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관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음을 첫 번째 부임지에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관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띠를 두른 뒤에 조용히 굴어 앉아서 정신을 함양한다.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지난 뒤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먼저 할 것, 뒤에 할 것을 차례로 정한다. 제일 먼저 어떤 공문을 처리하고 다음에는 어떤 명령을 내릴 것인지를 마음속으로 역력히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할 일을 놓고 그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또 그 다음 할 일의 선처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러한 때에 사욕을 끊어버리고 하나같이 천리를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네. 왜 제가 이거 기가 막힌 말이라고 말을 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를 생각한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용서할지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럼요. 관리가 어떤 것을 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한다. 이것은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 사욕을 끊는다. 그거는 어떤 곳에서 생기냐면 바로 첫 번째 자세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네. 아침이 일어나서 촛불을 켜놓고 세수를 하고 맑은 자세로 단정하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를 들끓고 있는 자아도취적 나르시즘에 대한 각성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있는지, 타자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타자를 용서하고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이렇게 정약용은 200년 전에 정약용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불안은요, 몸과 마음 전체를 망가지게 합니다. 심지어 불안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구성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개미같이 느껴지게 합니다. 우리는 개미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두 번째, 내 안에 사욕, 즉 내 안에 사사로운 감정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50회까지 한지훈 작가님의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본인의 자세가 좀 더 나아지시는 거 발견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아직도 계속적으로 저희 강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 저는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